네. 자, 오늘은 이남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님을 모시고 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뭐 좀 소개시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전 분들은 우리 이남우 교수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예전 분들이 아니라 요즘 분들. 요즘 분들요? 요즘 분들. 네, 20, 30대들.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는요, 사실은 좀 그 우리 증권업계에서 뭐 레전드급의 이건 제가 뭐 옆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분이셨고요. 삼성증권의 초대 리서치 센터장이었고 메릴 린치 한국 공동 대표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지금 시니어급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는 정도가 전 세계 한 10,000명의 펀드 매니저가 있으면 한 9,000명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뭐 하여간 좋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오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임팩트를 가지셨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전달해 주시는 말들을 우리가 잘 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요. 미국 증시부터 여쭤보는데 이제 7번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파웰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상했고, 근데 인상하자마자 시장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거는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라는 게 항상 네. 이제 불확실성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뭐 6개월 전만 해도 2022년에 한 서너 차례 올린다고 얘기를 했다가 네. 또 한 달 전만 해도 3월 달에 50bp를 올리는 게 아닌가. 네. 이제 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금년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3월에 25bp 올리는 거를 확정을 했고 앞으로 6차례 더 올려서 총 7차례. 그래서 이제 1.9%가 기준금리가 연말에 갈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추가로 3차례 인상을 하면 이제 그게 2.8% 가니까 앞으로 그 한 2년 정도 금리에 관한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려줘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은 이제 혼자 채권 시장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데 요즘같이 이 혼돈의 시대에서는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을 주도하거나 방향성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파월의 향후 2년 동안 밑그림을 그려준 게 주식 투자한테는 이 정도 이제 금리를 우리가 반영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월가에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도 금리가 3%대였고요. 사실은요. 뭐 몇 년 전만 돌아가면 2.8%. 그러니까 올해 1.9%까지 올리고 내년에 2.8%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 2.8%라는 금리 수준이 성장주의 어닝스 실적을 아주 좀 해칠 정도 아니면 센티멘트를 많이 해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2, 3년치만 보고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일본 같은 데서는 50년치 데이터까지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20년만 과거로 돌아가면 실제 미국 기준금리가 한 3, 4%가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에서 모기지 금리가 4%를 넘었다고 주택 그 수요자들한테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모기지 금리가 지난 한 4, 50년 보면 한 5.5에서 6%가 정상이었어요.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니까 너무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한다고 생각할 것보다는 이게 이제 정상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성장주에 대한 그 충격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빅테크에서도 이제 우량주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데가 한 15%에서 20% 고점에서 주가가 빠졌고, 그다음에 거기보다는 요즘 조금 이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인정이 되는 메타, 전에 페이스북하고 넷플릭스가 고점 대비 한 50% 주가가 하락했고, 거기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떨어진 데는 줌,
뭐 이런 데들이 주가가 한 7, 80%씩 빠졌어요. 노블록스 많이 빠졌습니다. 노블록스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그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주가에 좀 반영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가들이 약간 맷집이 생긴다는 그런 표현을 저는 쓰는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차피 이런 그 미래에 돈을 버는 IT 기업은 올해 내년에도 돈을 계속 못 벌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의 그 변동성은 상당히 당분간 계속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시네요. 자, 우리가 중간에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저는 이제 대표님도 하시고 그랬지만 저는 옛날에 삼성증권에 있을 때 우리 상무님이셨어요. 예, 제가 20년 찾아갈 때 됐습니다. 20년 예. 전에. 그래서 입에 붙었습니다. 그게 죄송한데 지금 외국인 그 투자자에 대한 뭐 우리나라의 누구보다도 전문가신데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걸 좀 해소시켜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 투자자는 도대체 그 존재,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 투자가들에 대해서 네. 잘못 생각하는 거가 외국 투자가는 마치 한 명인 듯이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가 순매수를 하거나 순매도를 네. 하면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하는데 실제 외국 투자가는 크게 보면 피델리티 템플턴 같은 네. 뮤추얼 펀드나 네네. 그런 그 장기 투자가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마니 아주 똑똑한 패스트 마니 네. 빨리 움직이는 헤지 펀드들이 헤지 있고 펀드.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가장 큰 세력인 프로그램 알고 아하. 기계 주문을 내는 데가 있는데 아하. 이 세 개의 그 다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진 그 펀드들이 사고 네. 파는 게 합쳐서 순매수 매도가 그렇죠. 시장 전체 개별 종목에 네. 대해서도 나오고 네.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알고 트레이딩을 하는 데들은 네. 기계가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외국인 순매수 매도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큰 추세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큰 추세는 최근에 몇 달 사이를 보면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최근 이제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이틀 전에 발표된 월가에서 가장 제일 많이 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 이거 네네. 지금 가장 제일 많이 네네네. 보는데 거기에도 이머징 마켓에 대한 비중을 지금 최근에 주요 펀드들이 줄이고 있고 왜 줄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으면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이제 그리고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가장 많이 빠진 중국을 더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중국은 과연 투자를 할 만한 국가인가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고 많은 외국 펀드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따로 빼달라. 중국은 좀 다른 나라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일본은 옛날부터 빼서 운영을 했는데 네네. 중국은 이게 펀더멘털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 일본을 빼고 중국을 뺀 아시아 엑스 재팬, 엑스 차이나 이제 그런 그 맨데이트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중국을 팔고 어디를 사냐 하면 저도 이제 뭐 요즘 현역이 아니니까 최근에 증권사, 외국 증권사 이제 영업하고 그 매매 담당하는 임원들 후배들하고 좀 네네.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팔고 사는 데가 대만, 아하. 대만하고 아세안을 사는데 네. 불행히도 한국은 지금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외국인 순매수가 4, 5천억이 됐다고 그래도 그 자체가 저는 큰 의미는 없다. 아마 기계 주문이 많았던 걸로 생각을 기계 주문이 합니다. 그래서 많았다. 지금은 예. 한국은 주가가 저평가된 것은 맞지만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근데 성장의 모멘텀이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그게 뭐 반도체 이슈일 수도 있고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네. 새로운 행정부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지만 우리가 아직 낯설으니까 어떠한 정책 진짜 그 얘기한 것처럼 민간 부분에 자유를 많이 줄 네. 것인지 이제 친기업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면 외국인들이 약간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지켜봐야겠죠. 네, 친기업적인 행보 좀 기대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아주 지적을 네네. 해주십시오. 제 생각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MSCI 디벨롭 마켓으로 들어가면 선진국 중에서 들어가면 당연히 멀티플이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액수도
지금 뭐 계산된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사에.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했으니까요.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네. 들어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네네. 왜 지금 얘기하는지 저는 그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네. 자본시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그렇죠. 풀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너무 관료들이나 네. 이런 그 뭐 지도자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가.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제 무지 내지 무관심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이제 지금 얘기가 되는 건 좋은데 네.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네. 우리는 외환시장을 이제 거래되게 한다. 근데 밖에서 보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그렇게 쉽게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풀어야 될 것을 우리의 눈높이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질문을 서베이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서 풀어야 되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많다. 물론 네. 이제 거버넌스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네, 네. 제조 역량, 수익성, 그다음에 네. 비즈니스 모델은 세계 네. 최고의 기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그런 펀드들이 한국에 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자금이 진짜 수십조 원이 네.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네. 그것은 거꾸로 지금은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있는 중소형주는 이제 배제, 소외가 될 테니까 빈부격차가 상당히 더 심해질 이제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로 들어갈 만한 나라이죠. 여러 가지 뭐 역량 네. 측면에 있어서 시장의 규모,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제 거래 규모죠. 그러니까 네네. 시장 전체로 개별 네.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업의 퀄리티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 뭐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외환 자유화를 좀 더 제대로 하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아이디를 받아야지 이제 네네.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네. 공매도 관련된 것들 이렇게 뭐 이런 네. 것들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그게 뭐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본시장의 수준을 보면 그 정도는 당연히 그 풀어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대만하고 한국이 이제 대기 후보로 올라가 네.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뭐 웨이트리스트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네. 빨리 적극적으로 새 당선인이 좀 관심을 갖고 다음 행정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듣고 싶은 말씀, 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제가 한 1,000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보죠. 저 한국 주식 살까요? 미국 주식 살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편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밥 천국을 가도 네. 김밥만 먹으면 안 되고 네.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한 반반 섞는 네. 거가 좋다고 생각하고 왜 외국 주식만 다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장기적인 성과는 외국 주식이 네. 더 좋은 기업이 다양한 기업이 많고 장기 주식 수익률은 배당 포함하면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네. 10년, 20년을 봐도.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 그 미국 주식 투자한 분들이 느꼈지만 네. 지구 반대편에 투자를 하는 게 무섭거든요. 정보의 불이익도 있고 그렇죠. 환차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애플을 암만 잘한다 그래도 삼성전자를 더 많이 잘 알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기업의 경영진의 수준 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네. 한국이 장기적인 성장성은 좀 떨어져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돈으로 한 반을 구성하고 나머지 반은 해외 주식 중에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이 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고 유럽의 이제 명품 회사나 그런 좋은 것들이 있고 중국 주식은 아주 선별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알겠습니다. 좋다. 네,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아마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길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 질문 하나 또 드릴 거예요. 제가 언제 사야 돼요? 뭐 주식은 뭐 네. 타이밍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고르면 네. 당장 오늘 뭐 1,0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투입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일단 좋은 기업을 국내에 한 서너 개, 외국에 한 서너 개 골라서 내가 꾸준히 사 들어가면 되고 근데 저기
교수님, 지금 조금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정도 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시기는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오면 주가는 이미 5에서 10%는 올라가 있겠죠. 아, 그래서 그렇죠. 예. 좋은 기업은 네. 어차피 그 펀드멘털은 크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빅테크든 네네. 테슬라건 아니면 네. 뭐 P&G 같은 네. 생필품 회사건,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고르고 뭐 국내에도 뭐 삼성전자도 있고 이제 우수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현대차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차 많이 빠지고 저도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결국 네네. 현대차는 근데 전 세계 모든 전통 업체 그 자동차 회사들 네. 주가가 네. 유럽 같은데 네. 많이 지금 저평가돼 있는데 가장 네. 큰 이유는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데 네네. 그 설비와 네네. 인원을 어떻게 구조 조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노조가 독일도 좀 강해서 거기 주가가 좀 약하고 한국은 이제 노조가 이제 현대차가 워낙 세니까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정의상 회장 리더십 하에서 잘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그런 이제 그 의문점이 있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저평가됐다고 보입니다. 네. 저는 뭐 현대차 이렇게 빠진 것은 조금 너무 황당까지 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유럽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판매 대수가. 근데 현대차하고 기아차만 또 그러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미국, 예. 유럽에서 전기차, 네. 내연기관 다 네. 요즘 뭐 선방을 하고 마켓 네. 쉐어가 지금 네. 올라가고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모자란데 우리 그 이나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근 교수님 저 다시 한번 모셔야겠는데요. 불러주십시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